저는 영화 저널리스트의 이화정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공연 잘 보셨나요? 마지막에 진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흥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이 여성 국극의 그 현재가 어떤 것인지, 저는 이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이자 미래를 연결짓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극을 계속 이렇게 계승하고 하시는 분들도 영화 속의 다큐멘터리 주인공도 너무 이제 그 굉장히 노력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라지는 것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이어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인으로서는 이분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만든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연출하신 유수영 감독님과 또 이 영화의 다큐멘터리 주인공들을 한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석하고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출하신 유수연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연출의 유수연입니다. 네, 바쁘신 시간 내서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좀 소회를 개봉도 하셨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주말에 많이 찾아주셨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극장 안에 계실 걸. 네. 이렇게 많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지금 요즘에 극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아쉽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영화를 극장에 걸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16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4년 만에 이 영화를 극장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개봉을 한 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관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와 뭉클하네요. 16살부터.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황지영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연했던 여성국극 배우 황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네, 그 마이크 넘기기 전에 또 공연장에서 또 만나는 그런 경험과 관객분들이 이렇게 극장에서 만나는 경험이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공연장에서 뵙는 것과 극장에서 뵙는 것의 가장 큰 차이라면 공연장에서는 제가 방금까지 무대를 해서 네. 이제 어떤 그런 흥분도와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커튼콜에서 뵙는 것하고 극장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제 전전긍긍 어떠실까 긴장되는 몇 시간을 보내다가 뵙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다리시는 동안 엔딩 크레딧에 계속 이제 그 음색이 울려 퍼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수빈님께서 좀 억울함을 토로하셨어요. 혼자 좀 약간 엔딩 크레딧을 차지한 주인공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셨잖아요. 기분이? 그럼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금 여기 엔딩 크레딧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계속 등 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디오적인 측면을 제가 담당하고 비주얼적인 측면을 우리 박수빈 배우님께서 담당해 주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비주얼 담당하신 그런 박수빈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개봉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연한 박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인공을 뺏긴 게 억울한 게 아니고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예쁜 황지영 배우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소리꾼으로서 내 소리 좀 더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그렇죠. 소리꾼으로서의 어떤 욕심이었다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빈님께도 또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개봉을 해서 그 본인의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소개되고 관객분들이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기분이 어떠실까? 아마 오늘 오시기 전에 그 어젯밤에 그 생각이 좀 많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영화를 저도 극장에서 보고 다시 한번 제가 걸어왔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까라는 고민 속에 또 다시 잠식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래, 후회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조금 더 버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관객들한테 제가 여성국국을 계속하는 이유가 항상 위로를 주고 싶다는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여성국국의 가치는 그 시대의 위로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동시에 이 영화를 통해서도 관객들이 더 넓은 곳에서 이렇게 극장이라는 곳은 현장 예술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막 안산이나 서울까지 올라오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극장에서 할 때는 지금 전국에서 개봉을 그렇죠. 해서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여담인데 네. 제가 카메라에 찍힐 때 이렇게 밑에서 찍히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제가 보시다시피 얼굴이 크니까 근데 관객분들이 이렇게 밑에서 봐도 관객분들은 참 예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관객들의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다. 아름다우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또 배우님 눈에 보이신다고 합니다. 지금 그 짧은 답변에서도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출연을 하고 기꺼이 이제 그 본인의 생활을 내어준 것이 그냥 그 단순한 것보다는 여성 국국의 어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답변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두 분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다큐멘터리의 어떤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한 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면부지에 유수연 감독님께서 오셔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자, 작품을 만들어보자, 그 내 카메라의 어떤 그 대상, 주인공이 되어 주었으면 했을 때 어떤 그 생각이 드셨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거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마음을 먹으셨을까, 그때 초창기의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먼저 황지영님께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독님을 처음 뵀던 거는 한 2, 3년 전에 한번 뵀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영숙 선생님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시다라고 하셔서 일단 저희 선생님께서 사나이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무대에 계셨지만 상대적으로 조명이 조금 덜 되었다라는 제자로서의 아쉬움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마음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저희를 함께 이제 조명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 초반에는 좀 카메라 울렁증처럼 네. 계속 옆에 계시니까 좀 저도 모르게 좀 예쁜 모습만 보이고 싶고 무대와는 그랬던 것 다르게, 같아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이제 사적으로 가까워지고 감독님 그냥 다 찍으세요.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화에서 너무 민낯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하지만 이렇게 오늘날에 영화가 개봉할 수 있게 되고 많은 분들께서 좋다는 말씀 해주셔서 감독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감독님께 한번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출연을 선뜻한다고 했던 데에는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 이런 예술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역시 1세대이자 스승의 그런 모습들이 제대로 조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님께도 네, 처음 이제 그 다큐멘터리 제안을 받고서 어떤 또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좀 목적이 있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국국을 알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다큐로 실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셨을 테고 또 이제 부담도 한편으로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생각을 좀 들어보세요. 처음에 촬영하시겠다고 감독이 오셨던 거는 저희는 아니고 이제 조영숙 선생님에 대한 저희 선생님에 대한 촬영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100% 그냥 감사한 마음뿐이었고요. 우리 황지영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의 실력과 선생님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 조명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제자로서의 안타까움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었고 그 와중에 이제 감독님께서 다큐를 통해서 선생님을 주목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뭐 더 다른 생각을 할 거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저희 여성국국 제작소가 이미 몇 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이제 운영할 힘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역으로 제안을 드렸죠.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항상 이제 국악계가 조금 그렇거든요. 조금 조심스러워요. 스승님들 앞에서 항상 움츠려 들고 이런 게 굉장히 큰데, 어차피 그만둘 생각하고 좀 크게 공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이제 개념을 만들어서 3세대를 다 모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단 아직까지 저는 돈도 하나도 없고 무다. 근데 감독님이 좀 도와줘서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드렸고, 네. 그 이후로 이제 감독님과 이제 또 어떤 여성국곡 제작소의 협업이 좀 시작됐던 것 같고, 그게 영화에 좀 많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거나 제작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 어려운고 외로운 부분들이 많았고, 누구 하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카메라와 어떤 감독님의 어떤 영화라는 어떤 힘, 이제 누군가 찍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 분들이 이제 그래, 뭔가 큰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바람맞이고, 그 덕이 좀 더 컸고, 예, 거기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네. 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의 공을 감독님에게 좀 이렇게 돌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감독님께서 좀 어려운 작업을 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안에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오늘 굉장히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오셨을 텐데, 지금 그 1세대 국극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그 조영숙 선생님이 자리에 못 오셨어요. 감독님께 먼저 이제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게 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수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뵌 게 2020년에 제가 처음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뵀는데, 한 해 한 해 많이 이렇게 달라지시는 모습을, 물론 소리는 그대로세요. 근데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빨리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사실 지금 다음 주에 광주극장, 전라도 광주극장에서 GV를 하세요. 네네. 네, 근데 이제 1952년도에 광주극장에서 데뷔를 하셨어요. 그리고 74년 만에 내려가시고, 여성국극의 무대가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 대한민국에서는 광주극장 하나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곳에 이렇게 내려가셔서 또 많은 분들 만나고 GV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좀,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앞뒤로 좀 쉬셔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조금 개봉한다고 많이 바쁘셔서 시사회도 그렇고 하셔서, 네, 오늘은 조금 참석을 좀 못하게 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에너지를 좀 응축시켜 놓으셨군요. 오늘 또 이렇게 아쉬움은 저희가 광주극장으로 가서 공연을 광주극장에 오세요. 네, 그 포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박수빈 황지영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국극이라는 것이 결국은 계속 이어지려면 시스템과 체계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이 1세대 배우들,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여전히 그 맥을 알고 있고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어왔던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든 아니면 그분이 했던 작업들을 좀 이어가는 게 중요하고, 이 영화에 그 부분들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 그러면 처음 접근을 하실 때는 역시 조영숙 선생님이셨는지, 어떤 게 가장 크게 다가오고 뭘 가장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조영숙 선생님을 이제 전작인 수궁을 찍으면서 만나게 됐었을 때, 저는 그때 처음 이제 2020년에 여성국극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 땅에 있었던 일인가, 왜 나는 모르고 있었고 왜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그때 했었고, 조영숙 선생님의 개인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개인의 역사가 여성국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거는 반드시 한국 여성사에 있어서 누군가는 기록해야 되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됐었고, 또 조영수 선생님이 이제 여성국극도 한때 정말 잘 나갈 때는 단체가 17개, 18개 정도 있었 정도로, 네, 조영수 선생님이 계셨던 단체가 여성국극의 시초나 원조나 모든 것의 최초
창조했었던 분들이 계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 그분과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여러분 영화 보시면 50년대에 그 춘향이와 그 주변에 춤추는 단호막이라는 그 노래 나오는 거 뒤에랑 똑같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누군가 녹음한 것도 아니고 자료도 없고 네. 악보도 없는데 똑같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소름이 끼쳤는데 이런 부분이 조영숙 선생님 덕분에 완벽하게 이분들에게 전승이 된 거거든요. 그 선생님. 이어질 수 있는. 네. 저는 그래서 조영숙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게 모든 그 옛날의 그런 자료들을 머릿속에 다 뭐 대본도 몇백 개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또 고스란히 전수를 해주시고 이분들은 아주 순수한 시절 백지장인 시절부터 그대로 흡수를 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꼭 누군가 후세를 위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영숙 선생님과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실 때도 처음 제안을 드리고 그 반응이 어땠을지 또 궁금한데요. 이런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좀 그 호응을 해주셨는지 어느 정도 카메라에 그 어떤 접근을 허용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에게 처음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라고 말씀을 딱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여성국극 다큐멘터리가 10년 전에 왕자가 된 소녀들이라고 좋은 작품이 있었는데요. 네. 그 작품에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보다 이제 너무 조금 나오셨는지 이런 다큐멘터리 재미를 믿을 수가 없다. 불신에서 시작했구나. 그리고 여자인 게 마음에 들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국극을 알릴 수만 있다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한테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왕자가 된 소년도 굉장히 좀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좀 접근하기 힘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했던 정년이가 저는 여성국극을 굉장히 알리는 데 있어서 신호탄 같은 좀 작품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면서 이 붐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이렇지만 대중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고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을 하시는 두 분께서는 정연이의 어떤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 호응이 어느 정도 좀 체감이 되셨는지 실제로 좀 이제 관심이 환기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박수빈님께 먼저. 네. 일단 여성국극이라는 단어를 대명사로 이제 국극이라고 사람들이 명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극은 창극과 같고요. 저는 여성국극이라는 이제 대명사를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 3시간이 걸려요. 이걸 설명을. 여성국극, 여성 여성국극. 근데 이제 정연이가 나온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정연이 보셨죠? 이렇게 여성국극 얘기요. 그러면 네. 이러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되죠. 공연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죠.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생각한 것만큼은 관객으로 유입은 안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영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영화를 통해서 또 제2의 정연이 파급을 또 시너지를 올려가지고 공연장에 더 많은 관객들이 유입되길 바라보고 있어요. 네, 조영숙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정연이의 실제 모델인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이제 이름 자체 여성국극에 대한 낯선 이름에 대해서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거 굉장히 좀 이제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이제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황지영님께도 지금 어떤 좀 체감을 느끼시는지. 네, 정연이 작품이
국립창극단에서도 공연이 되고 이제 원작인 웹툰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의 인기를 실감하면서 드라마화까지 되었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작품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 수빈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좀 덧붙이자면, 그런 식으로 관객이 유입이 되었을 때 더 좋은 작품이 나와야겠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작품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로 이어질 때 이 여성국극의 존속 가치가 높아지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국극에 대한, 여성국극에 대한 항기를 하셨지만, 이 작품 보면서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두 분께서 일본에 가서 다카라즈카라는 일본의 이제 국극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어져 온 전통을 계속 이제 가지고 가면서 관객들이랑 만날 때 사실 이 영화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장소가 마련이 돼서 관객과 만나는 거 보면 부러워하게 되는데 제일 좀 약간 그 장면이 좀 쓰러졌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무대에 서는 분의 마음이, 신경이 화면 밖으로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에는 공연 장면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나고 나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때 이제 좀 결심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여기서 좀 부연 설명을 조금 상황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일본과의 어떤 차이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또 여성 복국을 조금 더 알리고 계속 활동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황지영 님. 다카라즈카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여성국극보다도 더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떤 다카라즈카라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가극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과 더 가까워지는 상업 예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이제 다카라즈카의 선택인 것이고 그게 대중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굉장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카라즈카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3대가 함께 보는 예술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보고 그 손녀가 나중에 할머니와 함께 있던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노스텔지아 어떤 그런 걸 느끼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시 관람하고 친구를 데려오고 어떤 이런 세대 간에 이어지는 어떤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국극에 또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1세대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연로하신데 그 팬들 역시도 이제 많이 연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팬들께서 아직까지 공연장에 오실 수 있는 힘들은 다들 있으세요. 네. 그래서 어른들께서 자기 손녀 손을 잡고 함께 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그 손녀가 이제 또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카라즈카를 보면서.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걸 소비하는 소비층 그리고 이제 팬심 같은 것들이 계속 유효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공연 보시면서 사실 제일 박수빈님께서 계속 이 의상이나 이런 것들, 거기 이 물량 공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어떤 것들을 좀 여성국극이라는 장르를 하면서 이제 1세대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게 그 당시 부흥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최고의 인기가 있었고 뭐 영화가 몇 편 나오는데 뭐 공연은 뭐 40편 이상 창작물이 나오고 이런 예를 들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끼고 있었던 시대의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는 체감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구전되는 이야기. 네, 그 화려함. 그런데 그걸 다카라즈카를 보면서 그랬었겠구나. 선생님들의 그때 기분이 저런 느낌이었을까? 무대가 저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많이 착잡함이 있었어요. 스승님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상실감을 느낄까? 네. 그 큰 무대와 그런 걸 하다가 내려왔을 때 그리고
저는 아예 안 겪어봤으니까 뭐 맛있는 음식 먹어보기 맛있는 음식 더 맛있는 음식 먹어보기에는 이게 그전에는 이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경험이 그만큼 없지만 근데 큰 무대에서 옷도 많이 갈아입고 뛰어다니면서 좀 네. 어쨌거나 남녀 배우니까 액션도 좀 멋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여성국극이 좀 갖고 있는 매력이 나 제가 갖고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은 이게 대중예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황정은 배우니까 말했듯이 이제 3대가 같이 보는 네. 네. 근데 제가 작년에까지 이제 여러 창작, 공동 창작이나 뭐 이렇게 협력하면서 공연을 했을 때 많이 혼났어요. 전화도 되게 많이 받고, 이렇게 옛날에 여성국극 팬인데, 여성국극 옛날 모습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 이게 힘들다, 공연이. 아니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속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3세대는. 아까 황지영 배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여성국극을 이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 공연도 보고 저 공연도 보고 2개, 3개, 4개 여러 가지 창작물이 나오고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면서 여성국극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폭이 좀 더 넓어지는 장르가 돼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다크라스카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나만으로 가지 말고 더 폭넓게 장르를 좀 확장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네. 네. 아마 이 결심 그 두 분께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분석과 결심을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동안 지켜보신 감독님께서 가장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진짜 인상적인 건 진짜 93세 1세대 그 아티스트와 그리고 93년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지금 새롭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같이 이렇게 충돌하게 하고 만나게 한다는 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분께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그 전 세대와 또 다르게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셨는지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옆에 계신 두 분이 미래다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지지를 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한번 감독님의 설명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카라즈카 잠깐만 조금 더 하면요. 네네. 우리는 그 정도일 줄 모르고 그냥 한번 다카라즈카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보러 가볼까 보는데 완벽하게 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담한 그런 표정이 이제 실제로 나온 건데 약간 애니메이션 같았어요.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게 있었고 다카라즈카는 완벽하게 서양의 음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른 거고 그게 여성국극의 존재 가치이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다카라즈카가 훌륭하지만 우리 여성국극의 이 소리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서 여성국극 노래 너무 좋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네. 이거에 정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듣다 보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 50년대의 판소리가 가지고 있었던 듣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듣기 좋게 했어요. 그게 모든 것의 시초였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또 그건데 이 두 분은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소리도 잘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8살에 조영수 선생님 만났고 14살에 만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얀 백지장일 때 스펀지처럼 받은 그 공부와 그때 1세대들을 옆에서 보고 그들의 숨소리까지 멋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지영 씨의 말씀 같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34년 만이라고 했지만 그때 그 순수했던 그거는 평생 갈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영화에서 보시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다 할 수가 있는 유일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분에게 배우셨기 때문에 원형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도 전시나 이런 곳에서 좀 보면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10년도 훨씬 넘었을 때였는데
그때 메인 장르가 대중에게 어필했던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가 되고 판소리가 어떤 정통극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사라져가는 걸 이어가려고 할 때는 실제로 공연을 하시는 배우님들께는 굉장히 이제 그 위기의 순간들이나 나의 결심을 다잡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잠깐 얘기하시는 이제 그 물리적인 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 걱정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게 중독성과 매력이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진짜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이 매력은 도저히 잃을 수가 없다. 내가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매력이 관객에게도 이 부분은 가닿기를 원한다 하는 게 있다면은 국극의 매력이 어떤 것인지 직접 배우님들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똑똑한 우리 황지영 그렇죠. 제일 네. 저보다 똑똑하신 분 먼저 얘기하시면 돼요. 마이크를 드신 분부터. 여성극의 매력에 대해서 여성극의 매력. 저는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살 때부터 여성극의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사실 8살이 뭘 알겠어요. 사실 자기 이름이나 집 주소나 겨우 외우는 나이일 텐데 그 나이부터 여성극을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여성극은 그냥 저의 피부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에게는 일상이었고 그리고 저는 1세대 선생님들의 무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장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정말 몸소 체감하면서 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머리가 크고 눈이 넓어지면서 정말 많은 무대들을 접하고 저도 무대에 서봤지만 그때의 희열, 그 1세대 선생님들이 하셨던 그 여성극을 봤던 그 희열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들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느꼈던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반의 반이라도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께서 원체 여성극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도 그대로 답습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네, 8살 때부터. 네, 8살 네. 때부터. 네. 네, 집 주소와 같이 여성극을 사랑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황지영 배우가 집 주소를 외우는 그 나이에 여성극 1세대 선생님들에 대한 매력을 더 많이 강하게 인지하고 계셨던 분이 저기 앉아 계시네요. 네, 우리 황지영 배우의 어머님과 할머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지영이, 우리 지영이라 그래. 우리 지영이 맞지. 우리 황지영 배우가 여성극에 이렇게 엄청난 실력과 무대 예술인으로서의 엄청난 재능이 이만큼 끌어오를 수 있게 해주신 이제 장본인이시죠. 이제 저는 여성극의 매력은 1세대 선생님들의 멋에 있는데 그게 한국의 멋에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우리 한국의 멋 그러면은 여백의 미, 좀 과묵한 정서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성극은 사랑하기 전에 춤을 춰요. 근데 춤을 치기 전에 한참 쳐다봐. 한참 동안 아이 컨택을 하다가 근데 이제 지금의 정서와는 조금 다르겠죠. 끼와 흥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일단 한참 보고 눈으로 한참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 손을 하나 턱 올리고 또 한참 기다리게 해요. 관객들을 아주 그냥 애가 타게 하는 그런 이제 네. 그 당시의 정서가 이제 멋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저도 이제 황정 배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1세대 선생님들을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레전드 춘향전을 기획하고 제작했던 것도 이제 살아있는 1세대들이 다 아무도 없기 전에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모하게 했던 거고 근데 공연에서 제가 플레이어로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 정서,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들을 더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 둘 다 플레이어로서도 그렇지만 연구자로서 이제 되게 네. 많이 이론적으로도 되게 공부를 해서 계승자가 전달하는 이론, 여성국극에 대한 이론을 조금 더 최대한 많이 전달하려고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성국극을 더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독님이 영화에 사실은 공연 장면을 조금 더 보면 좋겠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아유, 난 그런 거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국극을 저와 닮아서 하듯이 제가 제 여성국극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여기서 듣는 거 정말 기호가. 네. 많이 내려서 들으신 거 네. 같아요. 너 떨려. 이 몸이야 천하다고 마음조차 천할 순가 입은 옷이 더럽게로 이내 청춘 더러우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좋은 게 실제로 아이 컨택은 7월달에 네.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공연하니까 거기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좀 저는 참 숨이 잘 안 쉬어서 숨머시였어요. 바로 옆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리셨죠? 요게 지금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곡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꼭 이어지길 바라고. 근데 그러면은 확실히 네, 그러면은 잠깐 관객분들의 좀 질문을 받고 제가 좀 약간 압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좀 드리고 또 영화 보시고서 질문 있으신 것들도 좋고 또 여성 북극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조도깨비 영숙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극장에서 이걸 올린다고 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고 사실 가장 놀랬던 거는 황지연 배우님 피부랑 얼굴이랑 너무 예쁘셔가지고 영화에서도 박수 좀 주실까요? 그래서 사이즈 갖고 타박을 하는 걸 듣고 속으로 저도 약간은 좀 사이즈가 있는 사람으로서 저 얼굴을 이래 몸매까지 좋으면은 사귄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네. 네, 그 질문이 질문은 아니고요. 여성 국곡하면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미디어나 아니면 옛날에 뉴스나 하던 거 보면 굉장히 스펙터클한 굉장히 대규모의 공연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거 봤을 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공연장이 제가 알기로 MC센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중소 규모의 극장에서도 그때 화면으로였지만 그 밖에는 그 조영숙님의 그 연기를 보고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예전에 그 스펙타클한 거를 전통을 보존하면서 극장에 올리기에는 사실은 지금 뭐 여러 다른 창극단이라든지 그쪽에서 하는 작업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적인 자원이 얼마만큼 가능한지도 사실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맨 마지막에 아주 그렇게 새롭게 한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전통의 보존이라는 그 부분에서 약간 그게 오히려 작은 중소규모로 해도 충분히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좀 더 관객들이 더 눈앞에 더 잘 보일 수 있게 대극장의 그 거리감이 아닌 그쪽으로 한번 공연을 기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두 분께서 아마 고민하시는 지점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셔가지고. 근데 제작자로서의 마인드로 제가 제 답변을 드리면 여성국국 우리 삼지리 히어로라는 작품을 이제 선생님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황지영 배우가 작가로서 연출가로서 이제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장을 마련했었는데 이 소규모 공연이어도 괜찮았던 거는 사실은
우리 황지영 배우 같은 실력자가 무대에서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제가 이제 제작을 하면서 어려운 거는 인프라, 사람이거든요. 진짜 소리를 잘하고 여성국국의 소리를 이해하고 춤추고 연기할 수 있는 어떤 여성국국에 대한 그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로 만들었을 때 퀄리티가 있는 공연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상주단체가 되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이제 오디션이었어요. 한 명도 안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무모하게 오디션을 열었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몇 분이 뽑혔지만 무대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얼만큼 지속돼야 하루아침에 그 기술이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오디션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까 정년입학은 말씀하셨지만 정년이를 보신 어디 전국에 숨어있는 여성국국인가를 알고는 있는데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하는지 네. 모르고 이런 분들이 좀 오디션을 통해서 좀 이제 전공자가 될 수 있겠죠. 뭐 소리든 무용이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실력자들이 들어온다면 좀 소규모도 자꾸 만들고, 대학로에서 1인극도 했었고 여성국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페스티벌도 했었고, 그래서 다양하게 소규모, 대규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고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으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빨리 예매해야 돼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건 이제 여성국국 제작소에서 준비하는 공연은 아니고요. 올 6월부터 7월까지 정동 세실 극장에서 이제 기드모파상 원작을 중심으로 한 한솔 쇼스토리 2 1인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극이 29호 침대라는 모파상의 원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 역과 여자 역을 제가 둘 다 맡아서 네. 이제 하는 1인극이어서 정동 세실에서 6월, 7월에 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살짝은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성국국 배우다 보니까 네. 이제 여역과 남역을 이제 같이 하는데 어떤 연기술이 여성국국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기대가 너무 되고 빨리 예매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정보를 아신 게 어떻게 보면 공연을 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빨간색 옷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를 너무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GV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더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저는 지금 20대이고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저도 원래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접어두고 지금은 그냥 현실에 타협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어도 이게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있다 보면은 넘어지고 좀 좌절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영화 안에서도 이렇게 부딪히고 힘들고 이런 순간들이 좀 많이 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힘들 때, 너무 이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일이지만 너무 지칠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걸 다잡고 다시 해내셨는지, 또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되게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하신 걸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성 국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다른 그 사랑하는 일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마디 조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국국을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고, 하지만 모든 사랑의 모든 형태의 사랑이 그렇듯 어떻게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분명히 좌절하는 순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 인정받지 못할 때 이제 기성세대와의 충돌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과정까지도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좌절하는 순간도 결국 나의 사랑을 견고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일인 것 같고, 그 제가 여성국극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원체 두텁고 단단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잔 상처들은 이거에 스크래치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저에게 부풀어 오르는 발간 상처를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금방 가라앉는 그런 상처들이 되는 것 같고, 이거 좀 너무 오글거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책에서 제가 아무리 이 중간에 가다가 쓰러지고 좌절한다고 해서 우주가 그 공회전을 멈추지 않는데요. 우주는 본인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쓰러지더라도 가게 되는 길은 그대로 가는 거고 운명은 그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순간까지도 다 사랑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8살부터 그 애정을 계속 키워오신 분의 내공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까지 지금 확장해서 굉장히 와닿는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빈 님도 저는 좀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그냥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20대 때는 저는 항상 너무 꿈이 있었어가지고 꿈이 없다는 거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꿈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니까. 그래서 꿈을 이룬 건 오래. 지금은 꿈이 조금 없다고 느낄 만큼 이제 너덜너덜한데, 근데 제가 어제 생각했던 거예요. 멈추면 넘어질 것 같아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기고 한 발 걷는다. 그냥 저는 걷는 것 같아요. 처음 생각했던 대로. 네. MBTI가? ISFP. ISFP에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면서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실천파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박수를 한번 저는 아마 이제 감독님도 여러 번 좌절하시다가 지금 2작품 이렇게 만드시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감독님은 때려치고 싶은 순간도 있으시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너무 그런 순간은 되게 많았고요. 아무리 다른 길을 가도 원래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그 강한 욕망이 다른 거에서 채워주지 않으니까 다시 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경력 단절이 한 6년 있었는데 어차피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서 이렇게 있더라도 정말로 원한다면, 꿈이 정말로 강하다면 결국에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또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멀어져 있던 시간이 주는 힘으로 조금 더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시게 될 거니까 내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운명적으로 꿈을 계속 꾸신다면 어느 순간에 다가가 계실 거예요. 감독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영화상에서 담고 싶었던 게 불안해하면서도 불안을 친구 삼아 가시는 지영 씨의 나레이션이 되게 중요했었고, 수민 씨는 예술은 과묵한 노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처럼 지금 제가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꿈이 없거나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어떤 거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래도 연대하는 힘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분이 손잡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도 누군가와 도움을 주고받고 연대하면서 그래도 계속 간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열심히 회사 생활하시다 보면 또 어느새 원하는 꿈을 이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그 폭삭 소가수다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뜻이 정말 수고했습니다라는 그 제주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딘가에서는 내가 잊고 있던 것들에 맥을 이으려는, 그런데 그게 그냥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변주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젊은 감각에 의해서 과거를 또 다르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이어주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됐고, 또 그 모습을 정말 그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안에서 담으려고 노력했던 감독님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두에도 세 분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오늘 이렇게 개봉을 해서 또 관객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세 분의 말씀으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관객분들 질문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를 부탁드린다 해서, 네,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네. 일단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정년이로 인해서 이제 웹툰을 보고 여성극에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왕자가 된 소녀들도 보고 여성극 제작소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해서 이제 직관도 한번 보고 오늘 여기 GV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어떤 그게 특성상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이런 영상물들이 이제 어떤 대중의 흥미를 일으키거나 혹은 이제 전달성 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건 아는데, 개인적으로 여성극에 대해 찾아볼 때 도서 자료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여성극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이제 도서 자료가 없으니 이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지금까지 여성극의 역사나 혹은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GV에서 해주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에세이나 어떤 책의 형태로 출판해 주실 생각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연구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최근 저희 조영수 선생님의 자서전이 3개가 있는데요.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조영수 선생님의 이야기가 여성극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참고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조만간 이제 감독님 말씀하시겠지만, 네, 감독님께서 1세대 배우 중에 이소자 선생님의 일대기를 가지고 이제 또 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성극 제작소 계획으로는 이제 7월 달에 제가 좀 이따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씀 방문해주신 것처럼 조영숙 선생님의 자서전 3권이 있고요. 그리고 김진진 선생님 자서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육천 선생님 자서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 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극 60년사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국 씨가 얼마 전에 논문을 여성극으로 쓰시잖아요. 발탈로. 네. 이번에 여성극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성극 책을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봤는데, 이제 김진승 선생님이나 조영수 선생님 전작 2권이나 이거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기 좀 어렵다. 제 발매가 조금 김진승 선생님 돌아가셨고, 발매가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이제 이소자 선생님, 지금 나도 영화에 나왔던. 그 선생님이 주신 그 사진, 여러분 처음에 보셨던 사진 있잖아요. 그 무대에서 한 50명씩 서 있는 거. 사실은 그 사진이 이소자 선생님이 주신 건데, 그 정도의 규모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정도 옷을 입고 올라갔다라는 게 되게 최초의 사진이에요. 항상 많은 사람들은 여성극의 자료를 없애게 바빴어요. 그래서 화려했다, 많은 사람이 올라갔다 하지만 자료가 없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잘 간직을 하고 계셨고, 누구에게 뺏기도 하고 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사진 중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거를 잘 하고, 선생님의 녹취록도 많이 해놨고, 그리고 영화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근데 구술 자료로서 굉장히 후세에 전해야 된다라는 것들, 인터뷰했던 것들 정리해서, 그리고 여성극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땅에서 밀려났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연구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갔을 때 조금 유의미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이렇게 같이 해서 여름 말이나 가을쯤에 발간하려고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꼭 와주세요. 구매할 결심을 그때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마지막 인사를 한번 네, 그것과 더불어서 좀 해주시면. 네, 지금 정말 극장이 어려운데 이렇게 영화도 봐주시고 GV도 같이 해주신 지금 한 분 한 분 제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이어져야 한다, 사라지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사라진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다른 예술에 있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끝끝내 가져가고 싶은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좀 보시게 권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님 먼저 네. 네, 저 이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돌고 돌아도 이 길인 것 같아요. 네, 돌고 돌아도 결국 여성국극이었어서 네,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 배우들도 계속 지속할 거고 많은 분들이 연구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 계속 여성국극 네 글자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해 주신다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이제 서울 외에도 전국에 계시는 일가 친척과 지인, 중요하죠. 친구 네. 네, 그런 분들께 모두에게 강매를 시켜서 네,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영화가 많은 분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대 예술가로서 그분들이 또 여성국극이라는 실제 공연을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요. 많은 분들의 힘으로 저는 여성국극이 조금 더 지속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네, 가족과 친척까지 다 인스타, 네, 팔로우를 좀 네, 독려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신 분들께는 또 이렇게 좀 포스터 네,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가시는 네, 그 출구에서 나눠드릴 테니까 이거 선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화 많이 좀 진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네, 입소문 내주시면은 손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